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번에도 외신들이 집중했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이고요. The final estimate for GDP shows the U.S. economy grew at 2.6% last quarter. 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4분기 미국 경제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속보치인 2.7%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이 수출과 소비 지출이 줄어든 것이 이유라고 상무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연준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입장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지 주요 코멘트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렌 클란킨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우선 2022년에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집중을 해줬고요. 또 하지만 2023년은 작년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의 우리는 대출에 있어서 더 빠듯한 환경에 놓여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따라서 2022년만큼의 확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2022년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많이 열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2023년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이번에 SVB 파산 사태도 있었고 금리 인상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2023년에는 조금은 둔화가 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Jobless claims edge up to 198,000, higher than expected. 네, 미국의 고용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 역시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한 주 전보다 7천 건 증가하면서 최근 3주 동안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3주 연속으로 20만 건을 밑돌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9만 건으로 4천 건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SVB 등 일부 지역 은행들에서 위기가 감지가 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아직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렇게 고용시장을 눈여겨보고 있고 고용시장의 열기에 촉각을 민감하게 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외신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집중했는지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스튜어트 호프만 PNC 경제 어드바이저의 발언입니다. 비록 미국 경제의 고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봄과 여름에 설정된 고용 추세에서 더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봤습니다. 경제 상황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줬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완만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에 따라 새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빠르게 재고용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완전히 붕괴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완만한 경기 침체 정도는 올 수 있는데 완전한 붕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번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새롭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일자리를 찾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이슈인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Ford in $4.5 billion deal for EV battery materials plant. 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포드가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포드가 인도네시아에 45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거래에는 중국의 화유 코발트, 니켈 채굴 업체인 발레 인도네시아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오는 2026년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압산 친출 기법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전기차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터리 소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드도 앞다퉈서 참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온 거고요. 특히 포드가 눈여겨본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서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내년 생산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 포드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도 뛰어들고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 agrees to ramp up 2030 renewable energy targets, accelerating shift from fossil fuels. 네,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전해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요 코멘트 함께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화석연료 탈피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3자 협상을 통해 2030년 27개 회원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유럽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좋은 날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탈피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옮겨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22%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거의 2배가량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합의를 본 겁니다. 이번 합의는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고 2050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당초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의무 확대 비중을 45%로 그리고 EU의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40%를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42.5%로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타협안을 통해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최대 45%까지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한 점도 함께 짚어줬습니다. 이날 3자 협상에서는 전체 목표치와 별개로 그간 재생에너지로의 통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운송 산업, 건물, 냉난방, 바이오에너지 등 세부 분야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속도를 더 가속화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유럽에서는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외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